제2강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중국어 학습법. 이거는 제가 그동안 연구한 중국어 학습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요령이 단계별 목표를 세우자 이겁니다. 중국어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어를 마스터했다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데 배울수록 배울 게 많은 게 중국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아무리 배워도 중국 학자들처럼 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중국 학자들도 다 배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워야 되겠느냐? 목표만 세우고 그 목표까지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만일 세계 일주를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기항지까지 갈 것만 확실하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 기항지에 가서 또 식량도 보충하고 물도 보충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브라질로 출장을 4번인가 갔어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로 가는데 거기 가려면은 비행기만 27시간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떠날 때 아주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이 시간을 다 보내나.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갔다 와서 이제 죽어도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번 갈 때는 좀 쉽게 갔어요. 어떻게 했느냐. 갈 때 나는 브라질 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LA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LA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뉴욕이나. 그럼 LA 갈 때까지는 브라질 생각도 안 하고 LA까지만 간다 그러고 비행기 안에서도 LA 관해서 책만 읽고 이러고서 LA 가서 거기서 이제 브라질 간다 그러고 거기서 또 브라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배울 때도 2만 자를 배우느니 5만 자를 배우느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단계별로 당장 내가 어디까지만 가겠다. 단계별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1단계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말만 좀 배우자. 소통하기 위해서 말만 좀 배우자. 상점에 가서 물건 사고 호텔에 가서 방 예약하고 버스 어디 가서 타느냐 이런 말만 배우는데 이 말만 배우려면은 한자 배울 이유가 없어요. 한글로 그 말을 써서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도 한글로 쓰면서도 하늘천 따지 그 글자의 뜻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제가 한글 전용 중국말 배우기 앱을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실은 지금도 이게 구글 플레이에 가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노래를 배울 때 한글로 발음을 표기해가지고 외국 노래를 배우잖아요. 뜻은 모르죠. 뜻 몰라도 그 노래 잘 불러요. 그냥 한글로 중국 글자 모르고도 한글로 표기해서 배우면 그만입니다. 사실 한자 모르고 병음도 모르고 사성도 모르고 따라하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1단계에서는 무조건 말만 좀 배우자. 중국 물건 파는 상인들 보세요. 중국말로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한자 배웠습니까? 사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또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통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만 배워가지고 놀러 가고 싶으면 중국 가서 놀고, 그래서 말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사귀고 이러다가 글자도 좀 배우고 이러면은 이거 좀 제대로 공부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럼 2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HSK라는 게 이게 중국 정부가 중국어 실력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국가고시 3급, 1급부터 지금 6급이 있는데 맞죠? 이제 8급으로 올라가서 확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3급이면은 중국 정부에서 진학,
취직, 여행, 뭐 이걸 여행을 뭐 인정한다는 건 우습지만 취직하는 거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급 그 합격증을 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우선 상급만 따면은 뭐 중국 가서 학교도 다니고 취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배운다면은 더 이상 목표로 할 필요 없어요. 상급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일단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세우자는 거죠. 그럼 3급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휘 600개와 한자 617자 요거만 알면 3급의 필기시험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600자 한자 600자 배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한 달만 배우면 이것도 배울 거예요. 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글자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거 글자만 안다고 해서 다 3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하는 거는 이제 아니지만 들어서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게 별도 트레이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2단계 목표는 3급으로 잡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3급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3급을 따가지고 뭐 진학을 한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력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더 늘려가지고 자기 전공하고 부합하는 언어를 배우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중국어 학습법의 첫 번째 요령은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자. 그리고 1단계는 그냥 말만 좀 배우자.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여행을 간다고 세계 일주를 한다고 무조건 떠나는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쉽고 이러겠느냐. 그걸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어 배우는 쉬운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한글로 중국어를 배우는 그 방법을 배워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한글로 병음돼서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글로 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저처럼 좀 말씀드리기 개면적습니다만 저처럼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좀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쉬운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건 뭐 로마자 병음 대신 한글 표기법 사용.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중국어하고 한자하고 배우기가 어려워서 백성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가지고 뭐 나라 법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글,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사실 중국어 때문에 만들었다는 면도 있어요. 중국어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어를 안 배우고도 살 수 있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한글하고는 관계가 뭐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한글 표기법을 써야지 이 세종대왕이 얼마나 애써서 만들었냐. 세종대왕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지만 훈민정음에다가 제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세종대왕이 40살 될 때인가? 40살 될 때 그 조정에 나가지를 않았답니다. 그 문종한테 네가 조정에 나가라. 조정이라는 게 우리 지금 내각회의거든요. 조정에도 안 나가고 뭐 40살이 됐더니 몸이 뭐 무겁고 이래가지고 난 좀 안 나간다 그러고 태자 문종한테 나가라 그러고 그건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한글을 연구한 것 같아요. 그만큼 세종대왕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훈민정음을. 그러니까 중국어 표기는 한글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병음을 쓴다는 게 우리가 후손으로서 참 할 짓이 아닙니다. 병음은 당장 때려치고 한글 표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한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늘천 따지 그리고 한자를 보면 그 뜻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과 뜻을 같이 익혀야 됩니다. 한자 우리는 한자 보면은 한자 쓰는 거 어떻게 쓰냐 그거에 정신 팔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한자를 보면 이 뜻이 뭐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중국어 학원에 가면은 한자 뜻을 강조하는 사람을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못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한자의 뜻을 설명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중국어 교과서는 많이 봤어요. 중국 공사학원에서 나온 책이랑 그다음에 북경어학원 이런 데서 나오고 다 갖다가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자 뜻을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우리 같이 제 책 같이. 저는 한자 나오면 무조건 음과 뜻을 같이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그 음과 뜻을 익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중국어 배우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한자가 많지만 딴 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시험 범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HSK 3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3급에 드는 한자만 보고 3급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이런 글자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3급부터 우선 배워야 돼요. 이게 집중 공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근데 학원이나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의 심정은 학생들한테 자기가 실력이 많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글자도 막 같이 배워주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학생들한테 어려운 걸 자꾸 배워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학생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런 것도 다 안다 이걸 좀 과시하려고 그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배워줄 때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집중 공략하고 배워주자. 이게 쉬운 방법입니다. 글자 쓰기 한자를 쓰는 거는 어렵죠. 물론 한자 그냥 외워서 쓰려고 그러면 몇 번을 써봐야 외워질는지 모르겠는데 한자는 보면은 그 스토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또 자기가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자를 익히면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듣기. 말하는 거는 정말 별 재주가 별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도 그렇고요. 이건 무조건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 선생님들하고 말하기 듣기 하는 게 그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렵더라도 하자. 그렇던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우리 차이나에서 전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을 하나 정해가지고 매일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물론 교재를 가지고 하지만 교재 말고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꾸 물어봐요 또 선생님이 중국어로.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는 우리 차이나의 그 전화 교육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중국어 학습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가지는 한 번 배운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그 전에 한번 배운 것 같은데 그리고 다 뒤져보면은 또 옛날에 배운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건 배운 거다 안 배운 거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 빨리 판단해가지고 이거 배웠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잘 머리에 들어와요.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체크 입체 사전은 그 범위에 있는 한자와 어휘를 모아놓은 사전이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배운 건 거기다가 프로스펜이라거나 형광펜으로 한번 쫙 그어요. 첫 번째 배운 건 한번 초록색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또 나와가지고 모르겠으면 그때 그 위에다가 또 분홍색을 그읍니다. 그러면 그 초록색 그 분홍색 그은 글자는 자기가 두 번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 억울해서라도 더 기억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배운 어휘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배운 어휘를 다
다시 만나면은 사실은 좀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에서 만난 사람을 퇴근할 때 또 만나봐요. 그럼 이상하게 반갑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 다시 만날 때 상당히 뇌가 아마 흥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배운 거는 특별 취급을 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학습 동아리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만나가지고 뭐 중국말로 하고 그런 거죠. 제가 어떤 동영상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교육 강의인데 읽으면은 10%가 기억이 된답니다. 들으면은 20%, 보면은 30%가 기억이 되는데 이게 뭐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걸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면 그러니까 50%는 기억이 된다는 거죠. 들으면서 보는 거.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데 질문을 하면은 머리에 남습니다. 이건 70%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80%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말로 물건 사는 거를 배워가지고 시장에 가서 중국말을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 가리키는 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리키면은 95%, 이건 뭐 거의 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다른 활동, 그냥 공부한다고 공부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하면서 배우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습 습관을 그건 자기가 기르자는 건데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자기가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우리 요새 녹음기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녹음을 하고 그걸 반복해서 청취하는데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들으면서 반복을 하면은 잘 배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중국어 학습법. 근데 이게 듣고 보면은 그럴듯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확실하게 진짜 중국인보다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글 표기법, 그 다음에 한자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사전을 사용하는 거. 뭡니까? 한 번 배운 어휘는 놓치지 않는다. 이래서 사전을 사용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은 여기서 끝내고 제가 이 중국어 빨리 배우는 학습법을 개발을 하다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보는 사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10년 전부터 이 사전을 연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바로 다음번 강의의 주제입니다.